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제 대장 항문 이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장 다 아시죠? 네. 예. 대장은 찬 기운에 손상되기 쉬운 장기예요. 예. 그래서 여름철에 찬 거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배탈, 설사 하시잖아요. 이제 여름철에는 바깥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우리 속은 허하고 차지는 계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찬 걸 잡수시면은 배탈이 나고 설사하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연의 기운을 우리도 다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무슨 증상들이 있을까요? 대장이 불편한 증상. 예, 그렇죠. 변비도 있죠. 제가 여기 써보겠습니다. 변비가 이제 있으실 거고요. 변비.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무슨 얘기 하셨죠? 설사. 그렇죠. 이제 대장이 불편할 때는 제일 대표적인 게 변비하고 설사.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장의 끝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직장 있고, 그 끝에 항문이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항문도 또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장, 항문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항문이 불편한 증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치질이 있고요. 제가 이제 요렇게 해서 치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치루도 있죠. 치질이 이제 더 심해지면 치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항문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아시죠? 예, 탈항이라고 하죠. 항문이 이제 빠져나와요. 탈항. 또 이거 말고 무슨 증상이 또 있을까요? 변 볼 때 피가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 주변에서 혹시 이제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변 보실 때 이제 피가 나오는 증상도 있겠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무슨 뭐 항문이 가렵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라고 우선 여기에 이제 써놓은 증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변이 불편해지는 증상들은 왜 나타날까요? 대변을 잘 못 보는 증상들은 왜 올까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선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변을 보려면 음식을 드셔서 그 찌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이제 변이 불편해지는 큰 증상 중에 하나가 음식이 잘못돼서예요. 요새 이제 생활들이 전에보다 이제 많이 풍족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류 섭취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채보다 육류를 더 많이 섭취를 하신다든가 또는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죠. 예, 또 인스턴트 많이 드시고 자극이 강한 음식들 많이 드세요. 요새 보면 뭐 매운 게 무슨 경쟁이나 하듯이 그죠? 너무 매운 것들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육류를 많이 드신다든지 기름진 거 드신다든지 하면 우리 장에 탁한 기운이 많이 쌓이게 돼요. 이제 그거를 열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변이 좋지 않아지죠. 전에 어떤 이제 보고가 된 적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가 많아지면서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면은 탁한 기운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 이제 그런 불편 증상들이 음식이 잘못돼서 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생활들이 바르지 않으세요. 요새 이제 식사를 때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잘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식사 때 맞춰서 안 해요. 예, 안 먹다가 배고프면 먹고 또 배고프면 과식폭식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장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게 되겠죠. 예, 또 한 가지 요새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다이어트 한두 번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하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변비하고 설사를 써놨는데 이거 이전에 변이 나빠질 수 있는 큰 원인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그러면 설사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려 볼까요? 설사 어떨 때 하세요? 설사. 예. 답이 다 나왔어요, 지금. 양쪽에서. 체했을 때,
그죠? 또 매운 거, 찬 거, 날 거, 기름진 거, 자극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대장에다가 과하게 자극을 주면 대장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한의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발상의 전환 생각을 이제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설사가 반드시 나쁠까요? 어떻게,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설사를 해야 할 때. 아, 맞습니다. 이제 보통들은 설사한다 그러면 큰일 났다. 빨리 설사를 먹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사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속에 좋지 않은 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빨리 내보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러면 빨리 내보내야지 우리 몸에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증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설사를 한두 번 쫙 해서 다 배출해버리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남아있으면은 설사가 또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기는 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설사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바로 지사제를 쓴다. 이러면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찌꺼기들이 몸에 그냥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설사를 할 때 바로 콱 막아주는 이런 지사제는 잘 안 써요. 웬만큼 찌꺼기가 빠져나오면서 서서히 먹도록, 이런 치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설사를 너무 쫙쫙 해갖고 탈수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할 때는 한의학은 굉장히 인간적인 학문이라, 예, 봐서 급하게 막아줘야 될 땐 빨리 막아주고, 또 서서히 할 때는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설사를 잘하는 체질들이 있으세요. 대개 이제 아랫배가 차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손발이 차죠. 그러면 조금 안 좋게 잡수셔도 바로 설사를 하시죠. 물론 이제 설사를 하실 때에는 대체로 몸이 찬 쪽으로 가는 분들이 설사를 많이 하시는데, 뜨거울 때도 열설도 있어요. 이제 요새 올겨울에는 장염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장염은 그냥 설사하는 거게 무조건 장염은 아니고요. 이제 세균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감기가 들었는데 장도, 대장도 같이 감기가 들은 거예요. 그럴 때 하는 설사는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설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열이 있을 때도 설사를 하지요. 보통 우리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설사를 치료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설사를 시켜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하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사가 꼭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전에 그 50대 중반의 여성이셨는데 대장암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퇴원을 하셨는데 집에 와서 물 한 모금만 마셔도 토하고 설사하고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설사도 쫙쫙 하시고. 그러면 기운이 많이 지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수액 주사, 그죠? 링거, 이제 링게로 맞는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면 약간 멎었다가 집에 오면 또 그러시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최후 수단으로 한의원을 오셨어요. 제가 왜 최후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암 수술한 환자들한테는 한약 먹으면 재발해서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견디다가 맥을 못 추고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이제 한의원에 오셨어요. 최후 수단으로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한약을 해드리고, 한약을 한 번 드시면서 토하는 게 없어지고 설사가 없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도 조금씩 잡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 전에는 물도 못 드시니까 병원 약도 못 드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 약까지 드실 수 있어지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몸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모르고 생각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그거 아니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사에 대한 얘기는 했고, 그다음에 변비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변비는 어떨 때 생길까요? 네, 맞아요.
이제 식습관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거 덜 잡수시면 섬유질이 부족하니까 이제 변비가 오고요. 또 이제 위나 대장에 열이 많이 쌓여도 변비가 될 수 있어요. 또 아랫배가 찬 분들도 아까 이제 아랫배 차면 설사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변비가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요. 겨울철에 어때요? 다들 움츠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활동을 활발하게 못해요. 그러다 보면 변이 거기 이렇게 정체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분은 자꾸 증발을 하고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변비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 많이 겪으시거든요.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피가 부족해도 변비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변비약 써서 치료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혈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가 부족한 분들한테는 피가 충분하게 채워지도록 그래야 원활하게 변을 보시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변비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진액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드럽게 빼주지를 못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변비가 있거나 소변을 잘 못 보거나 입이 마르거나 하면 이제 몸속에 탁한 기운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머리로 오르니까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거나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치매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대변을 못 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훨씬 더 발전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진행이 되면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증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제 전에 80대 중반 되신 남자분이 이제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평상시에도 변비가 좀 심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음식을 잘못 드시고는 장출혈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출혈이 생기니까 배도 굉장히 아프시면서 흑변을 보시는 거죠. 변 색깔이 이제 검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데도 그 변비 증상이 해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비약도 드셨다가 또 관장도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분이 이제 기억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시고 또 치매기가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쁜 거는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걷는 거를 잘 못 하시죠. 그래서 이제 외출을 거의 못 하시고 집안에서만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어떤 약을 해드렸겠어요? 진액을 채워주는 약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약을 이제 쭉 드시면서 서서히 제일 먼저 좋아지신 게 물론 이제 변이 조금씩 편안해지셨지만 기억력이 좋아지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고 치매 증상이 치매 기간이 조금씩 덜해지시고 더 좋은 거는 다리에 힘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조금씩 하실 수 있어지고 이제 날 좋은 날은 뭐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우리 몸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대변을 좋게 했는데 다리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변비도 우리가 치료를 잘해야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그 위에 대장 증상은 끝났고요. 밑에 이제 치질 있고 타랑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상태에서 항문에다 힘을 한번 줘보세요. 누가 옆에 분들 모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힘이 쫙 들어가죠. 항문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항문에 힘이 좋아야 힘을 쓸 수가 있고 건강한 거거든요. 치질이 생겼다 그러면 대개 어떤 분들 치질 생기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이 생길까요? 그렇죠. 변비가 심해도 이제 치질이 생기고 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항문 주위에 그 이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치질이 생겨요. 특히 남자분들은 여기 이제 청일점 한 분 계시는데 약주 많이 하세요? 약주 안 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치질 걸릴 확률이 이제 훨씬 낮으신 거예요. 남자분들은 술 많이 드시거나 또 기름진 거 많이 드시거나 이래도 치질이 잘 걸리시고 여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걸릴까요? 여자분들은 예민한 분들이 걸려요. 예민하고 이제 스트레스 잘 받고 이런 분들은 치질이 잘 걸려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그렇죠. 출산할 때도 치질 잘 생겨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 오셨을 때
전에 치질 수술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아 이분은 상당히 예민하시구나. 진찰 안 해도 이미 이제 하나는 알고 들어가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치질은 이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인데 그래도 치질은 그렇게 심한 증상은 아니죠. 가벼운 증상이지만 아까 어떤 분이 치루 말씀하셨어요. 그죠? 치질이 더 심해지면 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름이 차기도 하고 항문이 헐어서 뭐 이렇게 막 피도 나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오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중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아, 그거는 유전이라기보다는 체질이 비슷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전하고 약간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유전이라는 거는 유전인자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똑같은 병이 오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체질이 비슷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고요. 전에 이제 70대 중반 되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5년 전에 이제 치질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느낌이 항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으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이 잘 새죠. 근데 이분은 아주 깐깐한 분이세요. 이제 몸도 마르고 뭐 깔끔한 거 좋아하시고 이분이 가끔 속옷에다가 변을 묻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 스트레스는 엄청나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외출도 점점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밖에 나갔다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변을 좀 이렇게 힘이 자꾸 안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새고 한 숟갈만 더 드셔도 급하게 화장실 가셔야 되고 아주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치료해 드렸겠어요? 기운이 너무 딸려요. 그러니까 체력을 자꾸 보완을 해서 항문을 잘 조여줄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을 드시면서 기운이 나니까 차츰 그 변이 새는 증상들이 없어지셨고 스트레스가 다 풀렸죠. 여행 다니고 이제 외출 다니고 아주 즐거워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문의 힘도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어디 보는지 아세요? 항문 봐요. 항문이 열려 있으면 힘들어요. 항문이 꼭 조여져 있으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또 이제 눈도 보잖아요. 동공이 풀렸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항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항이라고 해서 항문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증상. 우리 몸에서 힘이 없으면 이렇게 처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딜까요? 아, 그렇죠. 여성분들 자궁, 하수 오죠. 또 위가 약한 분들은 위가 이렇게 처져요. 위하수. 그렇죠? 또 대장도 힘이 없으면 축 처지는 경우 있어요. 탈항, 아니 탈장. 예, 항문도 처지면 탈항. 예, 그래서 이제 되게 기운이 허한 분들이 그렇게 되기 쉽고요. 아까 이제 임신부 얘기하셨는데 임신부들이 힘을 많이 주면 항문이 잘 빠져나와요. 또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애기들이 용을 쓰고 울잖아요. 항문 빠지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기가 허한 아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탈항이 되는 경우에는 기운을 이렇게 보충해줘서 이제 침도 끌어올려주는 침이 있어요. 그런 침 맞고 약으로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혈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변 볼 때 피가 나오는 게 괜찮을까요? 뭐 그거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 변혈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 술이에요, 술. 술은 왜 그러냐? 더운 음식이에요. 열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또 기름진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제가 세 가지 얘기가 반복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제 변혈도 기름진 음식, 술, 스트레스 이런 걸로 피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제 혈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변 볼 때 이렇게 아주 빨갛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물론 이제 변비가 심해서 항문이 찢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휴지에만 약간 묻지만 요 변혈이라는 건 이렇게 고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심하면은 변기에 이렇게 잔뜩 고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못 보셨길래 이렇게 놀라시죠? 예, 저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오셨냐? 아, 심하면은요, 막 이렇게 펌프에서 물이 쫙 뻗어나가듯이 그렇게 쏟아지는 분도 있어요. 화가 아주 많은 분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화가 아니고 찰 때도 변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배도 안 아프고 얌전히 나와요. 이게 열이 많을 때는 뻗치듯이 나오고 양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50대 중반 되신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술하고 기름진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고기 좋아하시고. 이분이 이제 한 1년 전부터 사업이 잘 안 되시니까 스트레스 엄청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변이 이렇게 변 볼 때 고였거든요. 병원에 가서 내시경 이런 거 다 해봐도 정상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괜찮은 줄 알고 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살짝 핑 돌기 시작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아, 이건 뭔가 하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독을 풀어주는 약을 해드렸죠. 예,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그리고 열독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변혈 증상이 치료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변 볼 때 피 나오는 분들 빨리 치료하시라고 하세요. 예. 이제 오늘은 대장하고 항문에 관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것들 이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예. 아,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50대 주부인데요. 네. 한 3, 4개월 전부터 네. 밤이면 열이 확 올라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 그러세요? 낮에도 밥만 먹어도 뭐 술 먹은 여자처럼 얼굴이 아, 빨개져가지고 네, 네.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네. 그러니까 왼쪽이 이렇게 아프면서 그쪽 눈이 네. 침침해지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예, 선생님께 한번 좀 여쭙고 네, 네. 예. 어떤 증상이실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다 명의들이시네요. 예, 아주 뭐 거의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을 갖고 계시네요. 폐경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저번 달에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3번 이렇게 아, 그러셨어요? 묻기만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끊어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일단 제가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어깨도 좀 뻐근하실 거고 왼손 보시고요. 왼쪽으로 더 불편하신 거예요, 증상이? 눈하고 머리? 예, 예. 눈하고 머리는 왼쪽이고요. 네. 어깨는 오른쪽. 오른쪽이시고 허리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되셨고요. 아, 예. 이분은 굉장히 활기차게 이제 활동을 잘하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아주 씩씩하시게, 그죠? 네. 제가 이제 진맥을 해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다 같이 진찰을 하셨잖아요. 갱년기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리를 오래 하면 좋을까요? 끊어질 땐 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50대 중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초반이요. 초반. 네. 그래도 어쨌든 여성분들은 생리가 49세에서 50세에 끝나시는 게 제일 좋아요. 49에서 50. 근데 이제 생리를 초경을 조금 늦게 하신 분들은 요게 뭐 1, 2년 조금 늦어지실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은 이제 요렇게 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성향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열이 많이 일로 오르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하체 힘은 조금 약하신 편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맥 보면서 어깨도 불편하시겠네요. 허리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보면 증상이 눈하고 머리는 왼쪽으로 더 심하시고 어깨는 오른쪽으로 심하다 그러셨어요. 예. 스트레스 굉장히 잘 받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 예, 그리고 그냥 보기에는 씩씩해 보이시죠? 긴장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 겉보기에는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되기가 쉬우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증상을 더 심하게 하거나 또는 가볍게 하거나 이러고 어떤 분들은 갱년기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됐다, 50이 넘었다 하는 얘기는 하늘에서 이제 그만 끊어주는 거예요. 천개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피를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노후가 힘들어지겠다 해서 하늘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질 땐 끊어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억지로 생리를 끊어지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제 저기 제대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을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냐면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지 마셔야 돼요. 운동도 좀 지나치게 하는 성향이 생기기 쉬우시고 네. 뭐든지 너무 이제 과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은 골다공증 올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래서 허리도 안 좋고 이제 특히 오른쪽으로 불편하신 거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는 얘기고 50이 넘으면 간 기능이 약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피가 부족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만들어내는 게 조금씩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증상이 이쪽으로도 많이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을 많이 띠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든지 조금씩 활동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고단백 식품 좀 충분히 드시면서 네. 예, 화가 안 쌓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뭐 술,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여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것도 좀 피하시는 게 네. 좋고 예, 적당히 하시고요. 이 증상이 그냥 그대로 가라앉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열이 훅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빨리 안 가라앉으실 때에는 거기에 맞는 이제 좀 약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필요하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호르몬제 드시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좋을까요? 예. 그거를 이제 꼭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죠. 호르몬제를 드시면 일정 부분 증상을 가라앉히고 덮어주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호르몬제를 계속 드실 때에는 편안한데 이걸 안 드시다 보면 그 증상 다시 다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건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드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실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자주 자다가 일어나면요 팔이 굉장히 많이 저리고 팔이 그 저리시고. 발가락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자주. 네, 예, 예. 그래서 왜 그런지. 이렇게 뭐 쥐나는 것처럼 그러세요? 예, 발가락이 자주 돌아가면서. 그러세요. 예, 예. 특히 주무실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나셨을 팔은 때. 자고 일어났을 때 많이 저리고 네. 발가락은 평상시에 많이 평상시에도 잘 그러시고요. 예, 예. 예, 예. 그게 오래 되셨어요, 증상이? 예, 예, 예. 그러셨어요. 예, 제가 예.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예, 예. 오른손 주시고. 예, 왼손 보시고요. 팔다리에 힘이 좀 많이 빠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예. 예. 예, 되셨습니다. 네.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네. 네. 이제 그 건강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지만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이분도 뭐든지 이렇게 완벽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분이실 거예요. 네. 대충 못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체력보다 본인이 가지신 체력보다 항상 넘쳐서 쓰는 경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 넘쳐서 쓰다 보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힘들어지죠. 예, 체력이 예. 자꾸 딸려지시는 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렇게 자고 일어나셨을 때 손이 이렇게 저린다든지 예, 예. 힘이 잘 빠진다든지 이거는 소화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양기가 쫙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 이제 힘이 드시는 거죠. 기가 허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체는 좀 아랫배는 차고 이렇게 하체로 찬 기운이 잘 도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 같은데 이제 이렇게 뭐 꼬이거나 예, 예. 저리거나 이런 예. 것도 이제 오실 수가 있고 특히 날씨가 춥거나 추운 곳에 오래 계시거나 그러면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지실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러시고 이분은 이제 잡숫기는 잘 잡수실 거예요. 네, 네. 예, 입맛 좋으시잖아요. 예. 이제 가끔 좀 과식하는 경향이 생기기 쉬우신데 근데
잘 잡수신다고 소화기가 튼튼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잘 잡수다가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입맛이 딱 떨어진다든지 좀 이러기 쉬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소화 기능을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분이에요. 이제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이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고 조금을 잡수셔도 이걸 다 내 걸로 만드는 게 좋으신 거예요. 많이 잡수고 이거 다 내 걸로 못 만드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식사 같은 것도 특히 저녁은 적게 드시도록 하고 아침은 이제 충분히 잘 드시되 기가 잘 돌아가도록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한 300보 정도 이렇게 실내에서도 걸어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위가 잘 돌아가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반들 우선 딱 머리에 떠올리면 어떻게 하고 걸으세요? 이렇게. 우리 팔다리가 위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는 바로 두루눕거나 잠자거나 제일 나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쉬시지 말고 우선 300보 정도 살살 걸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예, 말씀. 네, 저는 이렇게 항상 지금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깨를 누가 짓누르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은 네. 힘들고요. 예, 예. 우리 혓바늘이 지금 좀 심한데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나는데 네. 조금 피곤한 다음에 혓바늘이 혓바늘 많이 돋으시- 돋아서 그러세요? 앉히질하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 어깨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게 오래 되셨어요? 증상이? 오래 되셨네요. 예. 그리고 그 양쪽은 다 똑같이 그러세요? 어느 한쪽이 더 심하세요? 양쪽 다 똑같이 그러세요. 진맥을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네, 되셨고요. 왼손 보세요. 이분은 이제 몸살기 같은 증상이 잘 있으실 수 있어요. 감기 몸살은 아니더라도 예. 마이크 조금 대주시면 예, 다른 분들도 잘 들으시죠.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체질의 분들은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어도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시기가 쉽고 특히 우리가 정신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목하고 어깨 이런 데도 같이 긴장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평상시에도 긴장을 잘 하시지만 이제 나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늘 어깨, 목 이런 데가 뻐근하시고 지금도 맥을 보면 몸살기가 있는 것 같은 이게 감기 몸살은 아니고요. 몸살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몸이 개운하지 않고 좀 찌뿌둥하고 이제 이런 게 있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분은 이제 허리 다리 삐끗하기 쉬우세요. 그래서 운동하거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뭐 말씀하셨어요? 혓바늘 잘 노르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분은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신 편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유난히 잘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또 기운이 딸리면 혓바늘이 돋으면서 또 한 가지 같이 올 수 있는 증상이 있어요. 음부가 가렵거나 쓰리거나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면 좋기는 한데 이제 체력이 많이 딸리고 마음을 많이 썼다 그럴 때에는 입하고 음부 있는 데가 같이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보통들 이제 여자분들이 그 말씀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질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질염이 아니고 모에 감염이 됐다, 염증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성분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음부나 생식기 쪽, 자궁 이런 쪽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혓바늘도 돋고 아래도 불편하시면 내가 요새 체력이 많이 딸리고 스트레스가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좀 쉬어주시고, 그죠?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지금 어깨가 불편하신 거는 제가 안 만져봐도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긴장이 돼 있으세요. 굉장히 아픈 거. 그렇죠. 만지면 아파요. 예. 만지면 아주 돌덩이 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막 짓누르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신데 우선은 집 근처에 있는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좀 침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침으로 좀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이제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이런 치료를 그런 약을 좀 드시면은 여기가 같이 풀어지실 수 있어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하시면 많이 편안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느 분 또 계세요? 아,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저는 어깨가 많이 아파서 네. 자다가 잠을 깹니다. 아, 그 정도세요? 예. 오래 되셨어요? 한 몇 달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뭐 그때쯤에서 신경 많이 쓰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기억은 그런 별로 건 없는데요. 없으셨어요? 예. 무리하시거나 이런 것도 없으셨고요. 예. 그럼 제가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예. 오른손 주시고. 네. 양쪽이 다 아프세요? 왼쪽이 좀 더 왼쪽이 아픕니다. 더 하세요? 예. 네. 예. 왼손 보시고요. 예. 네. 아유, 어깨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이러시면. 예. 예. 예, 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자꾸 좀 과식하는 경향이 많으실 거예요. 예. 입에서 아주 잘 땡기시잖아요. 예. 예, 그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소화 기능이 이제 잘 잡수시지만 소화 기능이 튼튼한 분은 아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잡수셔야 되는데 특히 어깨도 이 저기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불편하실 때는 소화 기능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지금 맥을 보니까 소화 기능이 자꾸 지나치는 쪽으로 가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소화 기능이 지나쳐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예요. 근데 되게 나 소화가 안 돼요 하는 분들은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에요. 예.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항진되는 거예요. 지나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에 자꾸 열이 쌓이고 위산이 과다 분비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열이 또 오르게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온도가 좀 높기도 하지만 선생님 얼굴이 잘 붉어지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슴에도 화가 잘 쌓이고 위에도 열이 쌓이고 이러니까 이 상체 쪽으로 열이 잘 오르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만 힘들거나 신경 쓰셔도 이 어깨가 뻐근하게 아프시고 이제 이렇게 되고요. 예. 또 이분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선생님 생각이 많지 않으세요? 예, 많아요. 예, 그래서 뭐를 하나 하시더라도 이제 생각을 좀 지나치게 하시면요. 비장 기능이 편안하게 안 돌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뭐 생각을 억지로 하시지 말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든지 자꾸 이제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예. 것도 소화 기능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아까 약주는 안 하신다고 제가 이제 미리 알아봤는데 그거는 잘하시는 거고 음식을 담백하게 잡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찬 거, 날 거, 생 거 이런 건 좀 피하시도록 하시고 예. 그리고 저기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에도 선생님도 자꾸 지나치는 성향이 많은 분이에요. 예. 과식, 운동도 많이 하시고 뭐든지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고 예. 이런 성향이 있으신데 그거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훨씬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생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랫배가 많이 차시거든요. 대변은 괜찮으세요? 예, 대변은 괜찮아요. 대변을 편안하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변비 쪽으로 가는 성향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설사 쪽으로 가는 성향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예. 이제 이런 분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문제가 온다 그러면 변이 이제 묽은 쪽으로 갈 확률은 좀 높죠. 예. 그리고 자꾸 이제 음식을 과하게 드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오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극 있는 거나 이런 거 피하시는 게 좋죠. 예. 예, 그래서 평상시에 생활하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는 때에 맞춰서. 근데 사실은 중용이 굉장히 어려운 걸 수가 있어요. 중용, 그죠? 중용이라는 것은 적당히 한다는 얘기예요. 중용. 아이고, 다시 쓰겠습니다. 중용이란 얘기는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하지 않고 이 중간을 잘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치게 하면 좋지 않아요. 과식하면 나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일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일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쫙 보니까 일 욕심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제 그게 뭐든지 젊었을 때는 막 자기 성취욕도 있고 하니까 많이 하면 좋은 걸 줄 알지만 연세가 드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중년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뼈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것도 잘 오기 쉽지만 체력이 자꾸 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고 또 이제 자꾸 과식하는 경향이 생기기 쉬운 분들은 이제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뭐 신물도 오르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도 아무한테나 오는 증상이 아니에요. 대개 이제 잘 올 수 있는 그런 체질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4분 정도 제가 진맥을 했나요? 이 중에 한 2분 정도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셨어요. 또 2분 정도는 어깨가 아프시다고 했어요. 다 이제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생활하시는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소화제를 자꾸 찾고 이런 분들은 기능이 이제 저하돼서 오시는 건데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음식을 때 맞춰서 잘 드시되 요새 보면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기름진 거, 너무 영양가 있는 거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대장에 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 특별한 거 없으시면요.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은 소우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 생활 환경은 대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에 맞게도 살아야 되시지만 음식도 역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속을 따뜻하게 겨울철에는 찬 거 먹어도 배탈 덜 나요. 그렇다고 찬 걸 드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제 그런 거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대장 항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건강들 잘 유의하시고 저기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